민찬이랑 승우 영상 잘 확인하셔. 오소가 있었어. 승우 좋은 거. 외로운 영혼같이 좀 잘 걸어다니고 비 오는데 영국 인사 중앙고 중앙고 3학년 문학 충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수의 정과정이라고 하면 제일 낼 거리가 좀 많아. 다른 거에서는 뭐 모르겠는데 정과정이 좀 낼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과정부터 시작하시죠. 정과정, 정서의 정과정, 정서의 호가 뭐지? 과정이야. 그래서 정과정 밑에다 유배문학 효시라고 좀 적어가야 돼. 유배지에서 팽당해가지고 임금님한테 억울해요라고 얘기를 하는 노래의 가장 첫 번째 스타트를 가장 표본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품 감상과 예 길라잡이에서 되게 좋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체크해볼게. 우리말로 전하는 애다가 밑줄도 있고 얘들아 한글로 기록되면 이 노래의 성격이 어떤 갈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려가요야. 입에색으로 구전이 되다가 한글로 기록되잖아. 그래서 얘도 고려가요라고 물결 표시해 주시고, 근데 고려가요는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노래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작자 미상입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작가가 유일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작가가 유일한 노래에다가 밑줄 끄시고 작자 미상이 아닌 작품이다. 고려사 악질 작품의 창작 배경이 전해지고 이를 통해 이 작품의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충신연주지사. 임금님한테 억울해요라고 하는 충의 마음을 나타내는 충신연주지사. 그리고 유배문학의 효시가 뭐지? 첫 번째 화살이라서 첫 스타트를 끄는 작품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배문학의 효시. 이거 안 받아갔니? 안 받았으면 받았니? 오케이, 첫 번째 작품이야. 첫 번째 장이야. 향찰로 표기된 향단은 아니면서 되게 형식면에서 3단 구성을 지닌다든지 3단 구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서열에 4-4-2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가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어떤 흔적에 낙구의 감탄사가 있어. 낙구 감탄사에다가 밑줄 그래서 향가의 형식을 좀 본받은 것 같고 고려가요지만 연이 구분되지 않았다는 점은 좀 고려가요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뭐는 있게 아질가라는 염구는 있습니다. 염구는 있지만 후렴구는 없더라 라는 것도 기억해놔줘. 염구는 있지만 후렴구가 없다. 후렴구에다가 X. 그리고 고려가요는 분연체여야 되는데 이 노래는 분연이 아니라 총 11행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1부터 4까지 한번 가볼까. 내 님을, 여기에서의 님은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KING 의종 임금님. 그리워해서 울고 있대. 우리나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울고 있다는 거에서 화자의 정서는 어떤 제시? 직접 제시. 화자의 정서에다가 밑줄 산 접동새랑 나랑 비슷합니다. 접동새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접동새 나오면 여러분은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가 뭐다? 한의 상징의 새 아니겠습니까? 접동새, 두견새 뭐 이런 새들 한의 상징의 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화자의 한의 감정을 투영시켰다. 감정이입이라는 거 기억해야지. 감정이입. 접동새는 한의 새야. 감정이입으로 접동새랑 나랑 비슷합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아의에다가 동그라미 고려가요 같게 영구가 영화.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잔얼효성에 알고 계십니다. 되게 막 미국 스타일이네. 잔얼효성에다가 별표 3개. 천지신명이 나의 억울함을 알고 있다고. 천지신명이 나의 결백함을 알아준다고. 그래서 잔얼효성은 자신의 결백을 알아줄 수 있는 GOD, 초월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내 결백을 알고 계십니다. 1부터 4행까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결백을 토로를 합니다. 넋이라도 님과 한 곳으로 가고 싶어라. 아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역시 뭐라고 생각하면 돼? 영구. 그래서 시작하자가 바라는 것은 영원이라도 임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이야. 우기던 사람들이 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우기던이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하자를 모함하는 존재들 마이너스 표시해줘. 원망의 대상, 정치적인 적이겠지. 화자를 모함하는 대상들이 대체 누굽니까? 나는 과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천만없소이다 라는 것은 요만큼의 과도, 잘못도, 허물도 없다. 억울해요. 무리들의 말입니다. 무리들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우기던이랑 묶어줘. 우기던이나 무리들이나 화자의 모함의 대상들. 무리들의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찍찍 뭐라고 여기까지 조금 더 내려갈까? 1, 2, 3, 4 하고 5, 6, 7, 8, 9 1이나를 해서 그냥 엔터키 쳐도 될 것 같다. 슬프도다 아우까지. 여기까지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하고 낙구 감탄사로 묶어서 뒤에 2줄.
님이 벌써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마는 벌써, 님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에다가 별표 셋, 19째 향가에 낮고 감탄사, 임금님이시여 돌이켜 들으셔서 사랑해주세요 라는 것은 다시 자신을 사랑해주시기를 바라는, 봐봐, 임금님께서 나를 군주로서 신하가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남녀간의 사랑인 것 마냥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노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충신연주지사라고 생각하면 돼. 시를 현대어로 풀어볼게. 임금님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지내니 저 산의 접동새가 제 처지랑 비슷하군요. 사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새벽녘에 달과 별은 저의 결백을 알아줍니다. 제 넋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우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억울한 장소입니다. 슬프군요. 님이 벌써 나를 잊으셨나요? 아, 님이시여 돌아 들으셔서 사랑해주세요 라고 결백을 호소하면서 사랑을 호소하고 있는 시적 가자. 괜찮습니까? 그러면 오른쪽 뒤퉁이에 작품 구조를 좀 봐봐. 서정갈래는 좀 꼼꼼하게 하자. 자, 기부분에서는 자신의 고독과 처지에 결백을 토로를 한다. 잔월효성이 알고 계십니다. 서부분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무리들의 말입니다. 우기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부분에서는 뭐야? 아소니마 돌아 들으셔서 사랑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애원까지. 자연물에 대한 감정이입은 어디 자연물? 무엇에다가 감정이입했어? 라고 하면 접동새. 접동새가 고전시가에서 흔히 등장하는 소재로 우는 소리로 인해서 한가 고독한 슬픔의 정서를 드러내더라. 한 고독 슬픔에다가 밑줄. 그래서 정서의 정가정이었습니다. 괜찮나요? 예, 한가의 성격을 보이는 고려가요. 작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고려가요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민사평의 소학부 들어가 볼까? 거미야에다가 동그라미, 하자가 부탁하는 대상에다가 밑줄. 부탁하고 부탁할게. 곱하기 2. 거듭 부탁한다는 거 뭐야? 간절하다는 거야. 앞길에 거미줄을 좀 쳐줄래? 거미줄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를 등지고 날아가는 꽃 위에 저 나쁜 새끼 나비, 나비에다가 님, 하자를 배신하는 님인 거야. 나를 등지고 날아가 버리지. 거미줄에 걸리게 해준다면, 지 허물을 뉘우칠 수 있다면 그걸 바라는 바로 거미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라! 라는 것으로 하고 싶은 그 원망의 마음을 우의적으로 돌려서 원망하고 있어. 소학부에 나타난 정서에서 우리는 6장만 체크할게. 자신을 두고 떠나는 님을 원망에다가 밑줄. 그냥 소학부는 가요랑 민요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막 이런 발레적인 특징은 그냥 차치해두고, 자, 작품 감상과 이해의 길라잡이로 갈게요. 이 작품은 칠언절구입니다. 칠언절구에다가 밑줄. 이런 말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7글자에 4줄짜리 한시이기 때문에 칠언절구인 거야. 그래서 소악부로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는 님에 대한 하자의 원망을 우의적으로 표현을 하더라. 우의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비와 꽃, 거미줄, 거미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재현의 소학부에 화답을 하여서 지었다라고 전해지는 작품으로 6수, 민중의 삶이 긍정적으로 드러나더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59페이지에서는 모죽질환가랑 모죽질환가는 하지 말자. 하왕가도 하지 말자. 그럼 뭐는 해야 되겠어? 61페이지에 정서의 정가정에다가 동그라미, 민사병, 이거 구분할 수 있겠지? 왜 시험 범위 아닌 게 들어왔지? 나쁜 놈이네. 그리고 62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59랑 60이랑 순서가 뒤집혔네. 이해해줘. 64페이지 갈게. 정가정 고려가요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절이라서 유배문학의 효시, 충신연주지사의 효시라는 거 기억해줘. 알았지? 정가정의 특징 한 번씩 봐주시고, 작품 감상 이거는 복습하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금 했던 내용의 반복이라서 넘어갑니다. 특히 65페이지는 OX 퀴즈에서 맞는 진술로 되어 있거든. 맞는 진술이니까 그냥 한 번씩 밑줄 쭉쭉 끄시면서 그냥 보면 충분하다. 넘어가서 72페이지 가자. 4우 4명의 친구. 작품 감상의 길라잡이 가겠습니다. 연시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제 2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왠지 다른 수를 갖고 오는 그런 고생은 안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시에서의 주인공, 시작 대사가 누굽니까? 국화요. 국화의 지조와 절개에다가 밑줄. 예찬의 대상이야. 예찬의 대상인 국화는 따뜻한 봄날에 꽃을 피우는 다른 꽃과 달리, 오이구야 밑줄 꺼줘. 매서운 서리에다가 밑줄. 차가운 가을 날씨에 꽃을 피워. 하자는 이러한 국화의 절개와 지조의 속성을 오상고절이라고 예찬을 합니다. 국화처럼 나도 맑고 고결하게 살아가야지. 본문 내용으로 갈게요. 동쪽의 울타리에 심은 국화야.
기한주를 누가 알겠는가? 국하에다가 동그라미 시적 대상이 드러났어. 기한주를 누가 알겠어? 라는 것은 모두가 다 국하의 가치를 모르고 나만 안다는 거지. 남들은 국하의 가치를 모르네. 봄볕을 마다하고 라고 하면 봄볕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다른 약한 애들은 봄볕에 꽃을 피우는데 찬서리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봄볕과 찬서리의 대조를 꼭 기억해야 돼. 플러스의 환경은 마다하고 오히려 마이너스의 환경이 혼자 피었다라는 절개지죠. 어지버에다가는 감탄사라고 좀 적어주시죠. 한가가 낙구에 감탄사가 있는 것처럼 시조도 낙구에 감탄사로서 시상 지벽해주지. 청고한 내 것이 다만 너뿐인가 하노라. 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때 너는 누구야? 국하. 국하를 2인칭의 대상으로 의인화시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내 친구야 라는 것으로 절개와 지조에 대해서 예찬을 하고 있구나. 오상고절 꼭 기억해 주셔야죠. 그죠? 오상고절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국하가 서리에서 꽃을 피운다라고 하면 사자성어로 뭐라고? 오상고절. 서리상자 사용해서 오상고절. 김창업이 뭐 하고 있니? 탈속을 지향하고 있어. 길라잡이 가봐봐. 이 작품은 작가 김창업이 세속에서 벗어나자. 밑줄이자. 세속을 벗어나에다가 밑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지? 탈속. 자연에 응거하면서 검은 거 뚱뚜둥뚱뚱 하고 뜯고 시를 짓는 풍류생활을 즐깁니다. 풍류생활에다가 밑줄. 작품은 자연과 벗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밑줄이자. 자연과 벗하며 살겠다에다가 밑줄. 한가한 전원 생활 중에 반가운 친구를 맞이한 즐거움이야. 때마침 딱 친구가 타이밍 좋게 왔으니까 오늘 한잔 해야지. 검은고에 막대기 술 꽂아놓고 호젓하게 낮잠이 들었는데 한가로운 삶에다가 밑줄 끄시고 살인문의 개가 홀홀홀홀 하고 짖는 거에 소리에 깼어. 타이밍 좋게 반가운 친구가 나를 방문했네. 아이야 에다가 동그라미 심부름꾼 아이인 거야.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외상 탁주 내어라 라는 것으로 막걸리 마시자. 소박한 삶에다가 밑줄 자연에서 즐기는 풍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시조 갈게요. 어화에다가 동그라미 아이고 하는 감탄사입니다. 세상의 번님들아 부귀공명을 한탄하지 마소 라는 거에 부귀공명에다가 마이너스. 화자는 비유적 은유법으로 이렇게 비판을 해. 부귀는 뜬구름이야. 뜬구름 마이너스. 공명은 풍준이야. 바람과 먼지와 같이 헛된 것이야. 풍진에다가 마이너스. 이걸 보는 순간 옆으로 중국 고사 이야기 좀 하고 가자. 중국 고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누구누구 이야기 나오지. 진시황이랑 한무제 있지. 이 사람들도 다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더라 라는 중국의 영웅들을 통해 인생무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건세를 지고 오래 살려고 했는데 명대로 살다가 가잖아. 인생무상에다가 밑줄. 진시황과 한무제와 같은 한무제의 권력자들도 피하지 못하는 것이 늙어가는 것이야. 죽음에 대해서도 만인은 다 공평한 것이야. 밑줄이자. 죽음은 만인에게 공평한 것에다가 밑줄. 이건희가 아무리 뭐 아산병원이 자기 거라 하더라도 천년만년 삽니까? 죽는 거예요. 이렇듯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자연의 섭리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밑줄이자. 자연의 섭리는 피할 수 없으니에다가 밑줄. 그러니 뭐야? 노세 젊어서 노세 밑줄 그릴게. 인생을 마음껏 즐길 것에다가 밑줄. 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허무한 인생. 즐겁게 살다 가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거든요. 구약이라고 하면 불사약, 죽지 않는 백록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여산의 한때기의 푸른 무덤으로 남아있잖아. 신선이 되려고 했었던 한무제도 분수의 가을바람에 백발만 휘날렸다. 공도입니다. 공도. 공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공도다. 공도 빈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공도라니 백발이요. 못 면하는 거는 그 길이다. 그 길은 뭐야? 자연의 섭리에 늙어가는 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풀떼기의 이슬 같은 인생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놀고 무엇하리? 놀자. 즐기면서 살아가자. 라는 인생에 대한 시적하자의 가치관이 드러나네. 인생무상 속에서 시적하자는 즐거움의 풍류를 즐기면서 살아가겠대. 73페이지 괜찮습니다. 이거 문제. 탁탁탁 보시면서 그런데 잠시만 넘기지 말고 73페이지 이 정도의 배경 지식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어. 4군자 갈게.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에다가 밑줄 끄시고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에다가 밑줄. 국화는 뭐라고? 오상고절. 국화 동그라미 오상고절에다가 밑줄 기억해야 돼. 매화는 너무 얼음 속에서의 옷 같은 모습이야. 매화 동그라미 겨울 추위를 뚫고 꽃을 피우네. 빙자옥질에다가 밑줄. 너무 우아한 풍치의 높은 절개 아치고절에다가 밑줄. 난초는 유곡군자라고 하는데 그냥 대나무나 소나무를 세한고절이라고 기억해줘.
새하는 엄청 극심한 추위에 높은 절개인 거야. 소나무, 대나무는 변하지 않는다. 74페이지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이거 한번 해볼까. 국하야 너는 어찌해서 3월의 동풍을 다 지내고 3월 동풍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봄볕이었지. 국하야 너는 어찌해서 봄볕을 다 지내고 낙목한천에 너 홀로 피었느냐. 낙목한천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본문 내용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지. 3월 동풍은 봄볕이라고 적어주고 찬설이라고 적어줘. 남목한천이라고 하면 밑에다가 찬설이. 너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국하의 높은 절개와 지조에 대해서 예찬하는 이정부의 노래랑 딱 들어맞죠.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75페이지의 문제도 괜찮으니까 잘 풀어주기를. 76페이지로 가보자. 사후가에서의 내용 정리는 지금 쌤이랑 빼놓지 않고 했었던 이야기들인데 한 번만 딱 정독해줘. 혼자서 읽으면서 끄덕끄덕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넘어가서 77페이지도 다 맞는 진술들이니까 잘 봤으면 좋겠어. 이런 거 좋네. 77페이지에 8번 사대부의 흥치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 밑줄 그자.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소재에다가 밑줄 사대부들의 자연에서의 풍치의 소재라고 하면 검은고, 가야금, 그리고 술이거든. 여기에서는 뭐가 제시됐지? 검은고랑 탁주라고 생각해줘. 알았지? 78페이지 간다. 북천가 가겠습니다. 북쪽으로 유배를 갔는데요. 김진영이 북쪽 유배에서 뭐야?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간 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막 기생대접을 받습니다. 작품 감상 길라잡이 볼게요. 이 작품은 한양을 떠나서 함경도 명천으로 유배를 간 작가가 어떻게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으로 살았는지를 그려주고 있는 장편유배 가사야. 장편유배 가사에다가 밑줄. 근데 조선 초기의 충신연주지사의 색깔이 아니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게 유배지의 생활을 생생하게 전달해. 작가는 자신이 유배된 내력과 유배지에 가는 여정, 그곳에서의 견문, 유배지에서의 유생들과의 교류, 공부 많이 가르쳐주거든, 문인으로서.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도 그립고 기생들과의 풍류와 연정이 교과서 본문에서의 수록입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둔 사실적 묘사, 밑줄 긋고 가야 돼. 조선 후기의 유배가사답게 사실적 묘사에다가 밑줄, 서술에다가 밑줄. 전체 1026구의 장편가사로 유배의 고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당시의 기양사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본문 내용으로 갈게요. 본관이 조면이라. 본관과 처음 만남에다가 밑줄. 서로 인사를 다하고 난 후에 본관이 하는 말이 기억 문장은 인용이지 김교리라는 화자. 이번 유배를 죄 없이 온 줄 알고 있다. 진짜로 죄 없이 온 거라고 생각이 드나 위로 공감에다가 밑줄. 좀 빨리 풀려나. 여기 왔다가 북한 수령이 아는 바니까 온 백성이 너를 위해서 울었다. 왜? 억울하게 유배를 와서. 조금도 슬퍼하지 말고 나랑 함께 노십시다. 악공기생 다 불러라. 오늘부터 놀자꾸나. 여기까지가 본관이 한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이내 몸이 지금 유배지에 온 사람이잖아.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풍류가 무엇이냐. 당치도 않다라고 풍류를 거부를 하죠. 밑줄 그자. 표면적으로는 풍류 거부에다가 밑줄. 일일이 물리치고 혼자 앉아서 소일거리를 하니까 경내의 선비들이 아주 유명한 학자가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배우기를 정하고 있단 말이야. 공부 가르쳐달라고. 하나 오고 두세 도니까 60명이나 몰렸어. 60명에다가 밑줄. 구체적 수치로 사실적으로 드러내는데 책을 끼고 와서 배움도 청하고 글재 내어달라고 골라달라고 부탁을 하거든. 북간의 수령관장 무장만 보다가 여기 이 지역에서는 북쪽이다 보니까 무간의 장수들만 보다가 문간이라는 화자 자신의 명성을 듣고 한사코 달려드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유배지에 온 처지이기 때문에 내일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도 없는데 아무리 거절하고 사양을 해도 벗어날 길이 전혀 없으니 그래 가르쳐주자. 밤낮으로 끼고 앉아서 근로세월을 보냅니다. 근로세월 보내도다에다가 밑줄. 사대부답게. 경만이 잠 오면 빨리 저쪽으로 가라. 사대부답게 글로써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향 생각나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떠오르겠지. 시를 짓고 심심하면 글 외우니 변방의 외로운 몸이나 시와 술에 마음을 붙여서 시에다가 밑줄 술에다가 밑줄 하자를 달래주는 소재는 시와 술이다.
문 밖으로 안 나가고 편히 나를 보내고 있습니다. 밑줄 긋자. 유배 생활이 고통보다는 풍류랑 여유가 넘치는 이유는 뭐야? 그렇게까지 죄를 짓고 온 거는 아니야. 횡령했다든지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면 진짜 완전 나가리 되거든요. 거짓골을 면하지를 못하거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을바람에 놀라 깨니까 변방산에 서리가 왔습니다. 서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리가 나오면 계절적으로는 언제라고 하면 가을이라고 좀 적어줘. 유배지 생활에서 시간이 경과를 했어. 남쪽 하늘을 바라보니까 기러기가 처량하다. 기러기 처량에다가 밑줄 끄시고 처량한 감정은 화자의 감정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밑줄 끄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이 입에다가 밑줄. 북방을 굽어보면 다 북쪽은 오랑캐 땅 아닙니까? 유배온 자신의 처지입니다. 남쪽 하늘 바라보면 기러기 처랑, 북방을 굽어보니 오랑캐 땅이로구나. 개가죽 상하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의 옷차림이 아니야 얘들아. 주민들, 북쪽의 주민들의 옷차림이야. 밑줄 끄자. 개가죽 상하이 주민들의 입는 옷에다가 밑줄. 상놈들의 옷차림을 하고 있구나. 조밥과 피밥과 기장밥은 주민들의 양식이구나. 보고 듣는 거야. 본간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에 있는 본간이 나를 챙겨줍니다. 큰 은혜와 주인에다가 동그라미 하자가 기거를 하고 있는 곳에 주인의 정성으로 신락 같은 이내 몫은 한 달 반을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배지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이유는 뭐야? 곧 풀려날 거기 때문에 한양의 정치인과 연주를 다 하려고 사람들이 잘해주는 거야. 이 몸이 잃은 곳 칠보산으로 여행 갔어요. 신선의 동굴에다가 밑줄 은유적 표현이지. 평생의 인연으로 성계의 자취를 남겨서 바람에 부는 듯이 이 광경을 보는구나. 신선세계다. 내가 지금 신선세계에 와 있구나. 연적봉 지나고 난 후에 선연을 따라가니 기생들이여. 연화봉 절바위는 하늘에 솟아있고 배바위 서채봉은 눈앞에 솟아있다. 두 줄 묶어서 무슨 법? 백구법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지. 작품의 구조에서 지금 우리는 본사 부분에 유배지에서 칠보산을 유람을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가의 태도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비교 좀 해놓을까? 이내 몸이 유배지에 온 사람이라서 꽃자리에 손님 대접 기생풍류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표면적으로 풍류를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내 일을 생각하면 남 가르칠 공부가 없죠? 라는 체면의 겸손한 모습. 밤낮으로 끼고 앉아서 근로 세월을 보낸다라는 사대부 계층의 공부하는 모습. 호사스러워서 불안하다. 다시는 기생들이 못 오도록 지휘를 하라라는 것으로 양반 사대부로서의 체면이 드러나고 방탕하게 그 중에서도 또 풍류를 즐겨. 시와 술의 마음을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편히 나를 보내고 매양이라는 기생이 술잔을 들고 만장운 한곡조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냘픈 손결 끝에 오색이 영롱하고 회상대에서 놀던 일이 전생인가 꿈속인가 놀고 싶다라는 마음이겠지. 85 계속 갈게. 생화봉의 보살봉은 신선의 동굴이네. 신선의 동굴에다가 밑줄 끄시고 칠보상의 봉우리들이 끝내준다. 매양이라는 기녀가요. 매양에다가 동그라미 술잔 들고 만장운 한곡조를 불러줬어. 군사월에다가 동그라미 기생이 앉은 모습이 꽃이야. 꽃에다가 밑줄 오동나무 검은고에 금실로 줄을 베어서 대쪽으로 타는 모습 거동도 고와. 누가? 매양이랑 군사월이가 매양이는 노래 부르고 군사월이는 검은고 연주를 하는데 와 너무 좋다는 거죠. 밑줄 긋자. 호탕한 유배생활 과시에다가 밑줄 와 유배 와가지고 이렇게 지내는구나. 너의 거동을 보니까 나는 분명히 엄하여도 반할 뻔하겠구나. 반할 뻔에다가 밑줄 끄시고 구나라는 영탄 감탄형 어미에다가 밑줄 미인 앞에 영웅열사 없다는 말은 역사책에도 있느니라. 내 마음이 단단하나 너한테야 큰 소리를 치랴. 본 것이 큰 병이다. 본 것이 큰 병에다가 밑줄 어떻게 상사병 걸린 거야. 매월이한테 군사월한테 빠진 거야. 안 본 것이 약인데 이천리의 변경에서 단정한 몸으로 기양살이 자란 것이 모두 다 네 덕이다. 양금연주 끝내고 난 후에 절집에 내려오니 절집에다가 밑줄 절이 자신의 숙소야. 산승의 음식 보소 정갈하고 향기롭다. 밑줄이다. 정갈하고 향기롭다에다가 밑줄 시각과 후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대접받는 식사가 맛있다라는 뜻이지요. 이튿날 돌아오니까 회상대에서 놀던 일 가로로 묶으시고 전생의 꿈속인가. 하늘 끝에 나그네 하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하늘 끝 나그네 가로로 묶어서 화자. 이럴 줄 알았던가. 풍류를 즐기는 것에 너무 만족스러워. 흥이 닿아서 돌아와서 순호를 불러서 분부를 합시다. 이제 찔리는 거야. 양반으로서의 체면. 칠보산 유산 때는 본관이 보냈기에 기생을 데려갔지만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호사스러워서 불안하다. 다시는 기생이 못 오도록 지휘를 하라. 밑줄 끌게. 풍류 행위에 대한 반성에다가 밑줄
아무래도 선비로서의 체면을 차리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선비들만 데리고 가서 시집고 술 마시니 청사는 글이 되어서 술잔에 떨어지고 녹수는 그림이 되어서 종이 위에 단청된다. 군사월의 고운 모습이 꿈에서 깬 듯하구나 라는 것으로 군사월이 그리워. 자, 이 두 줄 좀 챙겨가자. 청사는 삐리리, 녹수는 삐리리. 청사는 뭐가 됐다고? 글, 술잔에 떨어지고 있어. 녹수는 뭐가 되었다고? 그림, 종이 위에 단청이 됩니다. 대꾸법을 활용을 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더라. 화자의 태도로 가볼게. 화자가 칠보산을 유람을 한다. 유배 중에 칠보산을 유람을 하는 것이 사대부의 도리가 아니라면서 분수에 맞지 않다라고 반성을 하죠. 밑줄 자, 분수에 맞지 않는다에다가 밑줄. 칠보산을 풍강 즐기고 기생대가 풍류를 즐기고 밑줄 자, 유배 생활의 흥치와 여유로움에다가 밑줄. 이 사람이 형벌을 이렇게 강하게 받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유배 생활을 지나치게 가볍게 다룬다는 당시 사대부들의 비난을 의식하여서 사대부의 체면을 앞세워서 풍류 생활에 대한 거부와 반성적 태도를 드러냅니다. 밑줄 끌까? 풍류 생활에 대한 거부와 반성적 태도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호탕한 유배 생활을 과시하기도 하고. 넘어가시죠.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14, 15, 16의 표현기법 있죠? 별표 하나 쳐놓을까? 표현기법은 무조건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6번 문제는 시간이 되면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는데 6번에 안조한의 만원사는 수능에서도 나왔던데 너무너무 극심한 고통이야. 유배지에서 횡령해가지고 유배지로 가다 보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진짜 죄인 취급해야 되는 괴로움의 유배 생활을 얘기를 하거든요. 6번 문제는 한번 시간 되면 잘 생각하면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89페이지에서도 내용 정리 너무 좋고요. 동류가로 가지요. 동류가. 자, 동류가는 화자가 어디로 가자? 금강산. 금강산 일대 12,000봉에 대해서 견문과 느낌을 밝히고 기양을 하는 과정까지가 기록되어 있더라. 길라잡이 가볼게. 밑줄 긋고 가자. 금강산 유람 체험에다가 밑줄, 기행가사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견문과 자신의 감상과 느낌이 잘 드러나는 일기 형식이야. 일기 형식에다가 밑줄. 금강산을 오가는 여정과 견문에 대해서 서술을 대폭 확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시작 부분으로는 서울에 있던 화자가 금강산을 오르게 된 동기, 출발과 기쁨을 전해주고요. 내금산 입구와 장안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견문을 전한다. 이어지는 부분은 금강산 일대를 유람을 하고 견문과 느낌을 전하고 마지막 부분은 회양부에서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과 여행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본문 내용 가겠습니다. 철원부터 이리 오며 이따금 살펴보니 산수는 첩첩하고 인간은 드문데 자갈밭이 단단하여서 쌍겨리로 밭을 갈고요. 밑줄 긋자. 농사 짓는 방법에다가 밑줄. 자갈밭을 쌍겨리라는 이런 뭔가 농기구겠죠. 이런 걸로 밭을 갈아야 됩니다. 주막에 기름이 없어서 간솔로 불을 붙였는데 간솔은 등불 대신에 이용을 하는 도구. 방구석에 흙을 발라서 굴뚝처럼 만들고서 아래에다가 아궁이 대고 불을 빼앗는 듯 하는구나. 갯벌을 베어다가 바자처럼 엮어가서 채마다 둘러막아서 울타리를 삼았고 읍내와 역점 중에 넉넉하게 사는 집은 얇은 창석 너와 쪽으로 지붕을 덮었는데 삐져나온 틈 속으로 하늘이 비친다. 아주 깊은 두매산골 풍속이 수수하여서 밑줄 긋자. 풍속이 수수에다가 밑줄. 사람들이 두매산골에 사는 사람들이 소박하게 살아가. 세간살이 집 꾸밈이 투박하고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조금은 가난하게 소박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으로요. 밑줄 긋고 가자. 철원에서 이동하는 길에다가 밑줄. 금강산 가려면 철원 지나가야지. 그래서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이 제시가 되고 있다. 조사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와 완전 일기 형식에다가 밑줄. 여정 기록이야. 정확히 날짜를 기록해. 저녁 때에 먹구름이 끼기에 일제일 출발을 해서 장호고개를 넘어가는데 장호고개에다가 밑줄 끄시고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여정. 길은 굽어지고 돌사다리가 험하여서 언덕이 가팔라서 본이 비탈이라는데 한 고개 넘어서니 또 한 고개가 등장을 했어. 그 가운데 큰 냇물이 있고요. 수십여 간의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지금. 이쪽은 김성이고 저쪽이 해양지역 쪽이야. 하류 얕은 곳에 거룻배를 메어두고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가면 행인이 건네줍니다. 밑줄 끄자. 거룻배의 쓰임에 대해서 들은 내용에다가 밑줄. 건네준다고 하네라는 뜻이에요. 건네준다고 하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해.
김성에서 해양으로 가는 도중에 넓은 개천에 놓여있는 긴 다리를 본 사실. 거룻배는 어때?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가면 거룻배로 행인들이 건너간다. 들은 이야기야.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 큰 폭포 맞은편에 바위에 늘어앉아서 삼천척에 떨어지는 물을 건너다가 바라보니 계곡에 구룡폭포를 구경을 하고 있어. 석벽에 백여 길이 병풍처럼 둘러있구나. 병풍처럼에다가 밑줄. 허리가 꺾인 곳이 물길이 되었는데 비가 내리고 난 후에 성남폭포 몇 층을 보태어서 흰 비단을 들이우고 있다. 흰 비단을 들이우고 옥기둥에다가 밑줄.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이미지를 어디에다가 빗대어 표현했다. 흰 비단에 옥기둥인가. 비나잖아. 은하수 한 구비가 공중에 들어져 있다. 은하수에다가 별표 흰 비단 옥기둥 그리고 은하수에다가 별표 치시고 죽은 거 아니지 비나? 한 대 때려줘. 뒤통수. 비나 이렇게 중요한 걸 하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지. 다시 한 번 더. 구룡폭포에서의 폭포를 빗대어 표현하는 소재 병풍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흰 비단을 들이운 옥기둥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은하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바위 밑에 깊은 못에 담아서 부어 찌을 때에 안개가 피어오르니 흰 눈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유적 표현 시험에 나온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물보라 있지. 흰 눈에다가 빗대어 표현한 거야. 진짜 눈이 내린다 라고 하면 X야. 물이 내리는 게 아니라 물보라. 계곡에 튀는 물을 흰 눈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은하수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흰 비단을 들이운 옥기둥 그리고 병풍 시험에 나옵니다. 비유적 표현 챙기세요. 금강산 폭포 중에 여기가 제일 장관이다 라고 하면 어디? 구룡폭포. 주관적 판단에다가 밑줄. 한참을 구경하고 금강문으로 도로 내려갑시다. 잠시만 넘기지 말고. 갈래의 특징은 여정, 견문, 감상이 두드러지게 잘 드러나는 긴 가사야. 밑줄. 여행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사실에다가 밑줄. 전에 들은 이야기까지. 형식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가사이기 때문에 3사나 4사조의 음수율이 반복되지. 음보율은 몇 음보라고 기억해야 돼? 4음보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음문의 성격과 산문의 성격이 둘 다가 드러나거든. 행수의 제약, 길이 제약은 없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계층들이 향유를 하다가 조선 후기부터 가사가 여성들도 창작을 하고 평민계층도 많이 창작을 했어. 내용 전개 방식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여정에 따라서 이동하면서 시적하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기록하고 있지. 유람의 동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유람 동기는 뭐 때문에 지금 유람을 하게 되었다. 금강산을 가게 되었던 동기. 구체적으로 뭐 드러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철원에서 이동하는 장면이니까. 그리고 금강산 유람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갑니다. 타자가 둘러본 모든 곳을 다소 빠른 호흡으로 제시를 하고 인상적인 경물을 만나면 주관적인 느낌 잘 제시를 했다. 경물의 제시에 있어서 감흥이나 주관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부분 금강산 폭포가 여기가 제일 장관이다. 대체로 경물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면서 묘사하거나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 기억해줘. 비유적 표현 4개 시험에 나온대. 병풍처럼 흰 비단 옥기둥 그리고 은하수 흰눈까지 비유적 표현은 체크하시고 시험에 나옵니다. 계속 이어가요. 남녀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고 나니 절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나가는 길에 사소한 것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네. 만물초 가는 길에 온정을 지난다기에 온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지역을 지난다기에 극락곡에 넘어서서 오리남집 가니까 주막집 바로 곁에 우물집이 지었는데 우물집은 무슨 집이래?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물 위에 지붕을 얹어준 우물집. 문 열고 구경을 하니까 상하탕이 놓여있는데 상하탕이 여러분 국탕자거든요. 이게 문맥상 조금 애매해요. 그냥 상하탕이 놓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라고 생각해줘. 우물집 묘사라고 생각해줘. 우물집이 뭐다? 우물에 빗물같이 더러운 게 떨어지지 않도록 지붕을 지어놓은 거야. 두 군데 똑같이 넓적한 돌로 네모지게 짰다. 뭐를 묘사하는 거야? 우물집을 묘사한다고 생각해줘. 상하탕으로.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네. 우물의 물빛을 보니까 흐릿하고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보슬비가 계속 내려서 주막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21일 날짜 밝힘에다가 밑줄. 21일이 지나고 조반 후에 날이 흐리고 안개가 덮였는데 만물초 구경하려고 준비를 하고 내려가니까 지로승과 주막주인 붙들고 만류를 하기를 뭐라고 하는 말인지 들려왔다. 야, 만물초 가는 길이 왕복이 70입니다. 맑은 날에는 구름 끼면 못 보는데 하물며 비 오는 날은 지척도 분간을 못한다. 왜 비 오는 날에 가느냐. 미끄러운 돌사다리 천심하고 올라가서 산의 밑에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겠니? 라는 것은
오늘 날이 좋지가 않다는 거야. 한마디로 만물초 가지 마라. 지로승과 주막 주인이 말리는 말입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일행들도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공내산에다가 밑줄 끄시고 금강산의 가을 이름이 금강산, 여름 이름은 뭘게요? 라고 하면 복례산입니다. 복례산에서 다시 올 약속을 만물초에 남겨두고 다음 내년에 한번 보지 뭐 날씨 좋을 때 행장을 다시 차려서 총석정으로 지나갑니다. 금강 내외산을 이곳에서 작별을 하니까 12,000 봉우리가 눈앞에 또렷하구나 라는 아쉬운 마음으로 금강산을 내려와요. 만물초는 봤다 못 봤다? 못 봤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현대어 뜻풀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그러면 상하탕 부분 한번 찾아볼까? 문을 열고 구경하니 위아래 우물이 있었는데 시의 현대시에서 1, 2, 3, 4, 5, 6 6번째 줄 우물 지어놓은 거 묘사야. 두 군데 똑같이 널쩍한 돌로 네모 모양으로 생겼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뭐 상하탕 이런 거 위아래 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하탕은 위아래 우물 넘어갈게요. 상하탕은 위아래 우물이라고 생각하면 루맥이 제일 맞겠습니다. 넘어가서 관동별곡도 금강산 여행이니까 뭐 비교할 수 있는 문제는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설명들은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지겨워하기 때문에 쌤이 못 읽는 거다.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명심해줘. 넘어가서 111페이지 초한가라고 하면 초한지의 전쟁의 경험이야. 작품 잘 봐야 돼. 이 작품은 초한지 중국 초나라랑 한나라가 서로 천하를 얻기 위해서 다룬 전쟁입니다. 한신이 진을 치는 모양과 장량의 옥통소 소리에 초패왕 항우의 군사들이 사기를 잃게 되더라. 그리고 항우 한탄, 공명가랑 더불어서 서도 작가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대표적인 소리다. 일찍이 평호에서 결식을 하던 한신이 천하병마 도원수가 되었어. 초패왕이 항우를 잡으려 갈 때 강계많은 이자거가 초패왕을 구리산에 끌어들이고 계명산에서 밤에 장자방의 옥tum소로 사양가를 불러서 보양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가 나오죠. 이 싸우려고 하는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보양 생각이 나게끔 군의 사기를 흩어지게 하여서 항우가 드디어 패망한 사실을 노래로 엮었다. 초한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본문 내용 바로 갈게요. 망고영웅 호걸드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초나라 한나라의 승부를 좀 들어보소에다가 밑줄. 망고영웅 호걸들이 청자로 설정이 되어서 말을 거는 방식인 거야. 절인 지용이 다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다. 순민심에다가 밑줄 끄시고 민심을 따라야 돼. 한패공의 백마대병 구리산 하에 신변에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대진을 둘러치고 초패왕을 잡으라 라고 할 때 천하병마 도원수는 누굽니까? 한신입니다. 한신이가 원래는 뭐지? 가랑이 사이를 기어갔던 거지였거든요. 표목걸식에다가 밑줄. 거지 같은 삶에서 도원수까지 올라갔어. 한나라 유방이 초나라 항우를 잡으려고 할 때 천하병마 도원수 표목걸식하던 한신이를 장수로 내세웠다는 겁니다. 장대에 높이 앉아서 천병만마를 호령을 하는데 오강은 1000리고 팽성은 500리라 거리거리가 복병이고 두루두루가 다 매복입니다. 복병에다가 밑줄, 매복에다가 밑줄. 적의 기습을 위해서 지금 군사들이 숨어 있어. 관계 많은 이자거는 패왕을 유인을 해줬단 말이야. 산잘로는 지략이 뛰어난 장자방은 계명산 추야월에 숨어 있고요. 옥tum소 슬피 울어서 8천 제자 해산을 할 때 사면초가에다가 밑줄. 고향 생각나게끔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야.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출의 삼경입니다. 구추 삼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을 절정. 하늘이 덥고 달 밝은데 외기러기가 슬피 오르고 있어. 외기러기 슬피 울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감정이입.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슬픈 감정을 기러기에다가 이입하자. 객수심을 돋구어주고요. 고향 생각. 변방말리 사지 중에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저 군사에다가 동그라미. 너의 패왕이 이미 다 힘이 빠졌다. 장중에서 죽을 것이다. 호생오사라는 거는 죽기를 마대하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 사람마다 있을 것이야. 살고 싶지. 너희는 어찌해서 이렇게 죽을 길을 걸어가느냐. 칠갑을 고쳐입고 날랭칼을 빼어드니 첨금같이 중한 몸이 전장의 검혼이 되겠구나. 전장 검혼에다가 밑줄 끄시고 전쟁에서 죽을래 라는 이야기야. 아까운 네 목숨 뭐하러 죽을래 라고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 항우의 신하들에게 왜 니네가 죽어야 되니 라고 얘기를 하는 설득의 내용이야. 오흡하여서 나오면서 신세자탄하는 말이 신세자탄에다가 밑줄. 항우의 군사들이 신세를 자탄합니다.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울리면서 금고에다가 밑줄 전쟁에서 이겨서 징을 울린다. 강동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고향이 어디야? 강동이야. 강동에다가 밑줄. 근데 패망을 해버렸어. 어이낯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보면서 초강 백성을 어찌 보겠는가. 초강 백성에다가 밑줄. 초나라 백성들을 어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초나라 한나라 승부에서 이기지 못하고 져서 괴롭다. 죽을 처지에 놓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여 하는 넋두리. 문맥상에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초패왕 아니면 장수로 짐작할 수가 있겠어. 전전반측 생각하니까 8년의 풍진이었습니다. 먼지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적막한 사창 빈방 안에 너의 부모님 장타수신 어느 누가 알아주겠는가. 부모에다가 밑줄. 부모님이 그리워. 은하수 오작교는 1년 1차 복원반은 은하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장애물이지. 은하수의 오작교가 1년에 한 번은 건널 수 있는 강인데 한마디로 부모님이랑 고향 사람들을 1년에 한 번을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긴 전쟁의 상황에 한 번도 못 만났다는 거지. 너희는 어찌해서 좋은 명분을 못 만나느냐. 좋은 금술에다가 밑줄. 가족 그립습니다. 마누라 그립습니다. 초진중, 초나라의 진중에 장졸들아 고향 소식 좀 들어봐라. 남곡록초 몇 번이며 남곡록초에다가 밑줄 끄시고 몇 해째 풀떼기가 피고 지고 고당명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단어 뜻 체크하고 가야 된다. 고당명경 밑줄 끄고 가자. 옛집에 있는 맑은 거울에다가 밑줄. 거울에 백발을 비추시는 부모님을 떠올려주세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너무 보고 싶지 않니? 고당명경 부모님은 의문하여서 바라보며 문에 기대어서 아들 언제 오나 라고 독수공방의 처자들도 남편을 기다리고 있어. 한산남목 찬발 아래 새옷 지어서 넣어두고 새옷에다가 하트 표시 누구 입으라고. 남편 돌아오면 만들어주려고 옷을 만들어놨어.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데 허구한 세월만 봐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초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들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 우에다가 손을 얹고 매에 올라가서 바라보니 니네 마누라들이 다 뭐가 되어버렸다. 왕부석이 되겠구나. 왕부석에다가 밑줄.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들은 철이 없어서 전쟁에서 패배한 아비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철없는 자식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더 비극적이야. 젖달라고 지져 울고 철난 자식은 애비 보고 싶다라고 밤낮 없이 슬피 우니 밑줄 끄자. 어미간장이 다 썩는구나에다가 밑줄. 남편의 부재로 아내가 지금 슬프게 살아간다. 남산하의 장찬밭은 어느 장부가 갈아주며 니네가 없기 때문에 농사도 못 짓고 있다는 거야. 이웃집의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 손가. 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누구랑 마실 것인가. 첨전고후 바라보니까 구리산의 적병이라. 한왕이 간호할사 불사한군 하오리라. 간호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왕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어야 되지? 유방이 후덕한 인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사한군이라고 하면 항복을 하면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 항우야 초팽왕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 법이니까 항복해라. 가련하다 초팽왕아 어디로만 가겠냐? 한마디로 뭐라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불사한군 한다 해도 가을 곳이 없는 너가 안 됐구나. 항복해서 목숨이나 던져라. 포목걸신하는 한신이가 가랭이를 길었던 한마디로 엄청 거짓꼬라지로 살았던 사람이 도원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고 계속 정철의 장진주사로 가겠습니다. 술 권하는 노래. 한 잔 먹자 한 잔 먹자 꼭 벗어서 계산하면서 한 잔 먹자. 풍류정 낭만적에다가 밑줄. 무진무진 먹어보자. AABA. 이 몸 죽고 난 후에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이어서 매여가나 유소보장의 마님이 우려내어 어옥새 속새 덮가나무 백양숲에 가기 곧 가면 한마디로 나 죽고 나면 그냥 이런 거 지게 위에 덮어서 그렇게 가는 거 아닌가? 아니면 화려한 죽음이나 초라한 죽음이나 죽는 거는 매 한 가지야. 유소보장에다가 밑줄 끄시고 엄청 화려한 상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려한 상인의 만일이 울어주는 것이나 소박하게 초라하게 죽는 것이나 화려하게 죽는 것이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 어옥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무덤의 주변의 풍경 속새의 덮가나무 백양숲에 가기 곧 가면 밑줄 끄자. 쓸쓸한 죽음의 분위기에다가 밑줄. 누른 해에 흰달 가랑비 굵은 눈에 소소리 바람이 불제 누가 한 잔 나한테 먹자라고 하겠는가. 나 죽고 나면 술 한 잔 마실 수 있어 없어? 나 죽으면 이 쓸쓸한 무덤가에 찾아와서 누가 나한테 술잔을 권해주겠는가. 인생이 허무한 것은 술로 달래야 되겠습니다.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에다가 동그라미 뭐였지? 잔나비가
원숭이 아니었나? 원숭이 맞지? 원숭이가 휘파람 불 때 니우친들 어떠하리? 라는 것으로 인생무상이니까 오늘은 한잔 하자라는 내용이지요. 읽고 가겠습니다. 길라잡이. 이 작품은 살아있을 때 풍류를 즐기면서 살자. 밑줄이자. 살아있을 때 풍류를 즐기자에다가 밑줄. 앞에 노래랑 똑같아.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시조로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한 것이야. 후회하지 말고 죽기 전에 술을 무진장 먹어서 허무함을 잊어버리자라는 내용입니다. 건주가 장진주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밑줄 한번 꺼줘. 무덤가의 죽음이라는 쓸쓸한 분위기에다가 밑줄. 쓸쓸한 소재가 어옥새, 속새, 덮가나무, 그리고 백양숲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절묘하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작품의 구조에 소박한 죽음이든 화려한 죽음이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다. 밑줄 긋자. 죽음은 누구에게나 필연적에다가 밑줄. 죽고 난 후에도 소용이 없으니 살아서 무진장 마셔보자. 앞에 공평한 일이라고 얘기했지. 공로. 그것도 하나 체크해서 같이 견주는 공통점으로 장진주사 나올 것 같습니다. 오케이. 고전 시간